예, 반갑습니다. 드라이버TV입니다. 오늘은, 뭐, 전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, 메모리 가지고 좀 장난을 쳐본 영상이 전편에 있습니다. 이제 그 편을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이거 컴퓨터 업체의 이렇게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? 컴퓨터 업계 현실에 대해서 잠깐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좀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오늘 할 이야기는 뭐 그렇게 뭐 100% 저의 경험상 이야기입니다. 경험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다 진실은 아닙니다. 아닌데 그냥 좀 참고만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조금 뭐 흔히 말하면 불편한 진실이라 하죠. 불편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지금 컴퓨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도 중반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. 그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 업계 자체가 상당히 좀 호황이었습니다.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컴퓨터 한 대를 팔면은 뭐 마진율이 뭐 3, 40%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, 게다가 또 컴퓨터 가격도 비쌌었고요. 비쌌기 때문에 뭐 충분히 판매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 업계에 뛰어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. 저 같은 케이스도 물론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런 케이스인데, 이게 2000년도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시장을 이제 인터넷에 뺏기기 시작합니다. 뺏기기 시작하면서, 사실상 그 판매를 하시는 소매점들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,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. 10%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흔히 우리들 그 요식업 요즘 골목식당 이런 데 보시면 마진율이 거의 한 50%에서 40% 정도, 뭐 많으면 50%, 작으면 뭐 3, 40%까지 잡는데, 사실 컴퓨터업의 그 제품 판매를 했을 경우에 마진율은 현재는 지금 10%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.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에 예전에 그 도매를 하시던 분들이 시장 규모가 사실 좀 이렇게 그 질서가 좀 무너지는 상태입니다.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뭐 다나와라든지 뭐 오픈마켓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 도매를, 옛날에는 이제 도매, 소매 이렇게 거쳐 오던 그 유통 경로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. 바로 도매에서 소비자로 지금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, 사실상 부품을 판매를 해서 마진을 본다는 건 사실 힘들어집니다. 뭐 거의 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그냥 뭐 플러스 공임이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.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좀 이렇게 변종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2000년도 뭐 초중반부터 서서히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 시대가 탁 접어들면서부터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이제 파워링크 광고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스마트폰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뭐 정보를 찾는 시대가 되니까, 이런 이제 그 출장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닙니다. 제가 강조하는 건 일부 업체입니다. 일부 업체에서 아주 비양심적인 행태를 벌임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다 욕을 먹는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. 제가 한 번씩 가서 유튜브나 이런데,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을 하다 보면 각종 피해 사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댓글 달린 걸 볼 때마다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. 왜냐면 제 주변에는 컴퓨터 일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정말 박봉에 어렵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상당히 많은데, 이제 그분들의 노력까지도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마다 솔직히 조금 마음이 아프긴 아픕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일부 업체들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. 또 현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
저처럼 이 업체, 저 업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,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, 일반 그 컴퓨터 매장이 아니고, 저희는 이제 리페어만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, 이제 그런 PC 매장 하시는 사장님들이, 저희 쪽에 이제 물건을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꽤 있기 때문에 이 업체, 저 업체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많이 듣는데,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업체를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주로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다른 이제 기계 장비들을 직접 수리를 하시기가 힘드니까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알은 이야기입니다. 뭐 실제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. 우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본사가 있고 본사에 이제 딸려 있는 식구들이 있겠죠. 식구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지사 개념에 각각의 이제 사업자가 다른 분들이 쭉 이렇게 각 지역들마다 있습니다. 뭐 부산, 대구, 서울, 뭐 인천, 광주, 진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각 도시들마다 쭉 있습니다. 쭉 있고 이분들은 직영사원이냐면 아닙니다. 그냥 일종의 그냥 뭐 그 대리점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. 대리점 개념이 되고요.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콜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 콜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부분 다 뭐 이렇게 네이버에 있는 뭐 일명 파워링크라든지 뭐 이제 뭐 다음에 있는 뭐 그런 검색을 했을 때 메뉴에 이제 상위에 올라가는 이제 광고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콜을 받습니다. 그 콜을 본사와 가까운 거리에서는 본사가 직접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지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서 각 이렇게 인원들이 나가서 그 콜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콜을 처리를 하면 괜찮습니다.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이런 그 광고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. 뭐 컴퓨터 수리라는 저 키워드로 만약에 광고를 하자 그러면 최소한 제가 1, 2, 3등이라는 그 메인 타이틀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뭐 적게는 뭐 약간씩 변동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적게는 한 클릭당 한 3,000원에서 많을 때는 뭐 거의 한 7, 8,000원, 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 소비자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갖고 내 업체에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걸 전화를 할 때마다 거의 한 클릭당 거의 뭐 비싸게는 만원, 뭐 좀 싸게는 뭐 몇천원, 몇백원까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게 한 클릭일 때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한 달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?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입찰 금액이 올라갑니다. 올라가면서 한 콜을 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.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업체에서 개인적인 업체에서 그 비용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? 절대로 감당을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. 물론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의 광고는 가능하겠죠.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시내, 뭐 인천 시내, 뭐 대구 시내, 뭐 이런 식으로 한 시도를 갖다가 중심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면 개별적인 업체에서는 그 광고비를 감당을 못합니다. 그리고 그걸 클릭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매출과 연결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. 흔히 말하는 뭐 물어만 보고 뭐 출장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클릭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100% 다 매출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광고 금액이 사실 좀 상당히 많습니다. 상당히 많고 뭐 좀 웃긴 이야기지만 그런 업체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. 서로 A 업체가 B 업체에게 클릭질을 해서 돈을 빠져나가게 하고 B 업체가 또 C라는 업체를 경쟁 업체를 클릭을 해서 또 돈을 빠져나가게 합니다. 이 서로 간에 이런 알력 다툼도 서로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어떤 홈페이지는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
계속 그 파워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걸 차단을 해놓은 업체들도 꽤 됩니다. 근데 이런 업체들이 꽤 있다 보니까, 몇몇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,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.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, 여기 지금 잡코리아에 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수많은 그 컴퓨터 사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 전국 단위로 어떤 그 인력들을 모집을 합니다. 그 모집된 인력들은 이게 광고 문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. 정상적인 컴퓨터 매장 같으면 직원들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. 구조상 마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갖다가 월에 400씩 500씩 이렇게 줄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러면 이 업체들이 광고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. 월 300에서 900까지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. 적는데 그게 가능할까요? 예. 불가능합니다. 정상적인 영업 방법으로는. 월에 그만큼의 파워링크 광고료를 내면서 또 그 직원들에게 그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유지를 한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소비자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업체에 이런 광고들을 보고 구인구직을 해서 들어갔던 분들의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조금 해보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만두시는 분, 그 다음에 이거 돈벌이 되는데 해서 하시는 분,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. 그러면 계속 하시는 분은 그쪽에 계속 일을 하실 겁니다. 근데 그만두시는 분,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와서 친구들에게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. 야, 내가 어느 업체에 취직을 했더니 이 업체에서 이거 완전 도둑놈들 아니냐?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게 퍼지고 하면 이 업계 전체가, 컴퓨터 업계 전체가 다 왜곡이 됩니다.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영상이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이렇게 컴퓨터 사기당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 밑에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 아픕니다. 왜냐하면 저도 컴퓨터 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들은 거의 90% 이상이 다 정직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. 그런 분들이 이런 극소수의 몇 개 업체들 때문에 전체가 다 싸잡아서 욕을 듣게 됩니다. 좀 가슴 아픈 현실이죠. 자,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콜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면 일단 구조적인 부분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. 먼저 콜 센터에서 제가 A라는 소비자가 콜센터 A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. B라는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. 그럼 B라는 업체에서 이제 접수를 받겠죠. 그러면 이제 A라는 소비자가 제 컴퓨터가 화면이 안 나오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지역은 어디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담을 받았던 이 사람이 바로 가까운 대리점 쪽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대리점에서 사람이 나가서 출장을 하면서 이제 AS를 하게 되겠죠. 이건 아주 일반적인 정상적인 구조입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이 콜센터에서 돈이 될 만한 건수를 선수들에게 전해줍니다. 자, 컴퓨터 기사라고 똑같은 기사가 아니겠죠. 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. 본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콜을 던져주게 되면 그 콜에서 나오는 마진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본사에서 수수료로 책정을 해서 들고 가게 됩니다. 들고 가게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일단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화면이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속이 이제 나간 그런 증상들, 그 다음에 업체들, 특히나 병원이나 아니면은 무슨 사무실 같은 곳들, 매장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하냐면 증상이라든지 어떤 그 업체
업체라든지 이런 걸 왜 좋아하냐면 가서 사기를 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. 병원에 가시면 환자들 데이터가 있겠죠. 개인 신상 정보도 있고 뭐 이런 병원에 관련된 업무 자료도 있겠죠. 공백 리스트도 쫙 있을 거고요. 또 일반적인 사무실에 가시면 뭐 격리를 보시던 분 자리라면 뭐 격리 관련되어 있는 돈 입출금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. 뭐 거래처 현황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. 그런 부분들을 사기쳐 먹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상당히 좋고, 그 다음에 개인집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일단 안 나와지면 장난을 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작코리아나 이런 데서 보고 들어왔던 신입사원들한테 그걸 주겠냐는 겁니다. 안 줍니다. 왜? 그런 데서 마진을 뽑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런 증상이 있는 그런 A라는 소비자에게는 선수를 투입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정말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해치웁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이 A라는 소비자들은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거죠. 네, 구조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, 그냥 일반적인 돈 안 되는 애에서는 그쪽으로 그냥 코를 넘겨줍니다. 돈 되는 애에서는 전부 선수들에게 줍니다. 아니면 아예 점점 일거리를 줄여버립니다. 실제로 저하고 거래를 하셨던 그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이렇게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더라고요. 그분도.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. 그런 매출이 떨어지는 시점쯤 되면 본사에서 이런 선수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있는 선수가 잘 못한다. 그러면 서울로 콜을 합니다. 야, 니네 요즘 왜 이렇게 매출이 떨어져? 이러면 안 돼. 서울로 본사로 불러들인 다음에 다시 정신교육을 합니다. 여기서 정신교육이란 어떤 거냐? 서울의 본사에 있는 그 A급 선수분들과 같이 합숙을 하면서 AS를 같이 다닙니다. 그러면 또 다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동기부여가 됩니다. 그렇게 교육을 받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분은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시스템입니다. 뭐 이게 그런 업체들의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. 거의 뭐 주기적으로 뭐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본사 쪽으로 올라가서 교육받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입니다. 아니면 또 뭐 새로운 사기거리가 있으면 그걸 또 교육받아서 다시 또 내려오는 방식입니다. 그러다가 정말로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. 아니면 그 업을 또 계속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극소수의 몇몇 개 업체들 때문에 이 업체 전체가 다 욕을 먹습니다.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. 원래 뭐 범죄자들끼리 모이면 범죄만 배운다 그러죠. 교도소 같은 데 가면. 예,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이런 업체에게 사기를 안 당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냥 가까운 동네에서 오래된 PC점을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자기가 컴퓨터 잘 모른다 했을 때는요. 그런 동네에 있는 PC점들도 물론 또 아닌 업체들도 물론 있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동네에서 조금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사라는 게 신뢰지 않습니까? 신뢰이기 때문에 오래 하시는 분들 믿고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뭐 인터넷보다 가격은 당연히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뭐 가게 인건비도 내야 되고 뭐 그 지역 내에서 광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뭐 그런 댓글들 볼 때마다 조금 마음 아플 때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뭐 이렇게 점검하는 비용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. 사실 그분들이 그 가게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을 하시려면
물론 내가 그 가게에 가서 뭐 물건을 직접 사서 이제 거기에 뭐 수리를 받거나 물건을 사는 게 아니더라도 점검을 받으셨으면 그 점검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. 뭐 그분도 또 가게 차려놓고 무료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뭐 물론 뭐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뭐 기술료라는 게 사실 뭐 딱히 누가 이렇게 정해준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만한 부분 같으시면 괜히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업체에 부르셨다가 사기 당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업체를 찾아가셔서 친분을 쌓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정말로 제가 컴퓨터 쪽 일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컴퓨터 가게를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예, 진짜 버티기 힘든데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정직한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키워주시는 것도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해주실 역할입니다. 그렇게 하시려면 될 수 있으면 자기 근방에 있는 가게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하게 되면 자기 근방에 있는 가게를 부르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갖고 그분들과 친분을 쌓아 나가면서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지 서로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, 당장 내가 뭐 인터넷보다 얼마 더 비싸다 이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크게 코를 다치는 경우도 생깁니다. 뭐 아닌 분도 있겠죠. 뭐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아닐 수도 있긴 있겠죠.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최선의 방법은 그겁니다.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당합니다. 그거는 뭐 컴퓨터 잘하든 뭐 업자든 똑같습니다. 어떻게 해서든 속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을 잡아내기는 진짜 힘듭니다.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하시든지 아니시면 근처에 있는 믿을만한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업체들, 현재 그 컴퓨터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현재 그런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. 뭐 이 영상 보시고도 반박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. 많으실 건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직한 업체들이 컴퓨터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2배, 3배, 아니 뭐 4~5배 정도 더 많습니다. 더 많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많이 좀 정직한 업체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도라이바TV였습니다.